안녕하세요. 21년도 메가랜드 평가단 제11회 우리가 점유권에 관련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점유권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좀 정리를 꼭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점유권은 원래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점유의 추정력, 자주와 타주, 그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유념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문제 1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자주점유입니다. 자주점유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거든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나옵니다. 그럼 원래 우리가 이론 시간에 이야기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오면 그냥 어떤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건 자주점유도 아니다. 자주점유로 그대로 추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옳은 정답이 되고요. 2번의 점유자가 취득쇼를 주장할 경우에 자,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소유 의사가 자주점유거든요. 이 자주점유를 스스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요건 뭐예요? 추정을 받아요. 추정을 받기 때문에 당신은 자주점유가 아닙니다. 타주점유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건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유자가 스스로, 자, 점유자가 주체입니다. 매매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 X가 되죠. 누가 입증을 해야 되죠?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입증을 했다면 자주로 받고 있던 점유자가 타주로 전환될 수 있겠지만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주장했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타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죠. 네 번째, 자기 소유 대지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를 넘어서요. 상당할 요게 포인트네요. 상당할 정도로 침입했다면 요건 자주가 아니라 요건 타주로 해야 된다는 거. 5번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해서 의무경매가 개시돼서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상 자주점이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타주점유로 보는 게 당연합니다. 경매가 된 거잖아요. 경매가 돼서 제3자가 낙찰을 받았다면 종전 소유자는 당연히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종전 소유자라고 했으니까 이건 자주가 아니라 타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 자주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는데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이유로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에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하네요. 알지 못했다면 당연히 자주점유입니다.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타주로 바뀌겠지만 모르고 있는 상태의 매수자니까. 그 다음에 2번에 공유자 1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다른 공유자의 지분은 뭘로 가야 돼요? 타주점유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등기 명의자가 신탁되었다면 당연히 그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당연히 타주점유가 될 수밖에 없죠. 수탁자니까. 네 번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후에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 점유라고 되어 있어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타주 점유로 변경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수자의 점유는 자주, 매도자의 점유는 타주 이런 식으로요. 자,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주가 아니라 타주로 바뀌어요. 일부였다 그러면 자주, 상당히 초과 그러면 타주 이런 식으로. 그래서 5번 정답인데 지금 2번 문제는 자주냐 타주냐 이걸 구별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자타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3번 문제 자주와 타주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주 점유자가 자주 점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다시 소유 의사로 점유하거나 또는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건 옳은 정답인데요. 요것은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는 지문입니다. 두 번째, 피상속의 점유가 소유, 아버님이죠. 그러니까 이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시는 분의 점유예요. 점유가 소유 의사가 없다. 그러면 요건 타주였거든요. 그럼 당연히 상속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타주였다면 상속자도 타주로 가는 것이지 자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타주다. 자, 세 번째,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자, 매매가 무효인 것을, 자, 매매가 무효인 걸 모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모르고 점유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자주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매매가 무효임을 알고라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알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타주가 되겠죠.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다면 자주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자, 공유자 1인 그랬습니다. 그럼 전부가 자주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자기 지분만큼은 자주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지분은 타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고요. 5번에 타인의 토지 매매임을 알면서 매수한 매수자의 점유입니다. 그럼 당연히 매수자의 점유는 자주가 되죠. 타인 물건도 매매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자주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4번에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거 있죠.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197조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요. 상당히 전체가 옳은 건 옳은 대로 알고요. 틀린 건 좀 수정을 해서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점유자는 소유의사, 자주죠. 평원, 공연, 선의로 되어 있지만 무과시는 추정을 주지 않죠. 그래서 요건 틀린 정답이고, 자,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유 승계가 증명이 되면 점유가 계속된 걸로 간주한다가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추정한다라고만 바꿔놓으면 옳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선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할 때는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가 아니라요. 패소가 아니라 여기는 소재기시로 가야 되겠죠. 그때부터 악의 전환이 됩니다. 자, 4번에 점유의 권리 추정인데요. 이게 적법 추정력이에요. 적법 추정력 그럽니다. 적법 추정력. 적법 추정력은 동산에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 부동산이 들어가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5번의 자주점의 증명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는 한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 점유자가 주장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소유자가 증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자주점유로 추정을 받습니다. 번복되는 게 아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소유자가 증명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타주로 전환이 되겠지만 여긴 지금 점유자가 한 거거든요.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이렇게 옳은 정답이 됩니다. 4번에 5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위에 있는 지문 1, 2, 3, 4 요 지문이나 그 다음에 요 5번 반드시 좀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5번에 자, 을은 적법한 권한 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갑소유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후에 갑은 을에 대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을이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회복자하고 무슨 관계죠? 요 점유자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점유자의 관계다. 자, 1번에 을이 악의 점유자네요. 악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지출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건 틀린 지문이죠. 우리가 보통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선의자냐 악의자냐 상관없이 필요비, 유익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선악의 구별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1번이 틀린 정답이 됐고요. 자, 을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자, 마모가 돼서 부품을 교체했다. 요건 일종의 필요비겠죠. 필요비에 해당되고요. 자,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을 훼손했다. 그러면 을이
악의점유자입니다. 악이다 그러면 전부, 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전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선자, 선이 점유이면서 자주일 때만 현존이 점유, 현존만 배상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전 손해를 배상합니다. 4번, 을이 유익비를 지출했네요. 유익비. 그러면 현존할 때 누가요? 요 갑이란 사람, 이게 누구죠? 회복자가 되죠. 회복자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만약 을의 점유가 불법 행위에 의해서 개시됐다면 을이 지출한 유익비 상환 청구를 기초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이 불법이더라도 비용 상환 청구권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유치권에 가면 유치권은 적법 점유여야 돼요. 그래서 불법 점유는 유치권 행사가 안 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옳지 않는 건 1번이고요. 2번, 3번, 4번, 5번은 옳은 정답인데요. 상당히 좋은 문제들이니까 체크를 하셔야 되죠. 자, 6번,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과실을 수취한 자가 선의 점유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당한 근거를 보통 우리가 무과실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 선의 점유자가 직접 물건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죠. 요게 올해 과실입니다. 과실. 그럼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므로 이건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돼버리네요. 2번. 요거 과실이에요. 그럼 과실은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하여야 됩니다. 원래 악의 점유자는 원래 보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실수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또는 소비하였다면 그때는 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7번, 선타라고 되어 있네요. 선타. 그럼 전손해를 배상하여야 된다. 5번,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통상의 피로비는, 자, 과실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통상 피로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특별 피로비하고 그다음에 유익비 같은 거 있죠. 요것은 과실을 수취했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통상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옳지 않는 거. 자, 이번 문제 7번부터 보시면 되는데 7번. 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항상 계속 정리합니다. 선의 점유자가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이 면제된다. 과실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의 점유자가 과실 수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하여 만약에 회복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요 불법이 나오면 요건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됩니다. 3번에 악의 점유자이더라도 당연히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잖아요. 이걸 돌려줘야 되거든요. 반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이자라든지 지연 손해금까지 모두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자, 4번.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경우 점유자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항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치권 항변 대상이 아니에요. 결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비용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당연히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고 5번에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차인은 선의이지만 이게 타주점유자예요. 타주점유자.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지출한 후 임대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203조에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선 좀 조심해야 되겠네. 지금 임대인하고 들어왔다라는 건 뭐냐면 정당한 임대차 관계가 있어요. 정당한 임대차 관계는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되지. 여기 203조 있죠. 요것을 상환 청구할 수는 없어요. 203조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건 옳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뭘 적용할 거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건 요걸 지금 여기가 우리가 선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걸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01조, 그 다음에 202조, 203조가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잖아요. 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는 뭐가 있냐면 요 적법한 관계가, 적법 관계가 일단 적법 원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적용되는 거고, 만약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가 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적법한 관계가 있다면, 적법한 관계가 있다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적용해야 되지, 요 201조, 202조, 203조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3조 의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는 거고요. 임대차에 가서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 임대차 규정을 가져다가.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8번에 몰권자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역시 뭔가 잘못됐다라고 되어 있는 것, 틀린 부분을 찾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 갑의 노트북을 을이 절취했다라고 돼 있죠. 이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갑은 병이란 사람에게 물권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이건요, 소유권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가능하지만, 혹시 조심할 건 점유권에 기한 반환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 점유권 그러면 요건 좀 조심을 해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선의 특별승계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그 점을 유념하고 가셔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물청을 물어봤으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갑의 노트북을 을이 절취한 후 이를 병에게 임대를 했어요. 그럼 갑은 을 또는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절취는 동산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요건 간접 점유자가 될 거고, 얘는 직접 점유자가 되니까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갑의 노트북 을을 절취했다라고 돼 있죠. 선이 병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갑은 병에게 점유권 회수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지금 점유권 들어왔잖아요. 점유권은 안 돼요. 회수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맞습니다. 왜? 선이 특별승계인이기 때문에. 다만 점유권이 아니라 여기다가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또 옳은 정답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잘 구별해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번, 갑의 노트북을 을이 절취를 했는데요. 을의 가정부네요. 이 가정부라면 이건 누가 되는 거죠?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점유 보조는 물청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점유 보조자에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5번, 갑의 노트북을 을이 절취한 경우, 절취했는데요. 갑은 을의 부인인 병에게, 이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집사람, 안사람에게도 당연히 점유권이 있어요. 이건. 그래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9번에 점유물, 이제 요건 조심하셔야 되죠. 점유물에 관한 청구권 틀린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첫 번째 침탈, 두 번째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출소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이 점유권은 보조자는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근데 기망이 딱 들어왔어요. 기망은 행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반드시 침탈만 가능한 거지, 사기나 또는 횡령으로는 이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직접 점유자 을이 4번에서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 병에게 인도했다 하더라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전세권자가, 그렇죠? 물권자가 집주인의 허락 없이 그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럼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 관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3개 외우셔야 돼요. 침탈한 날로부터 1년, 사기 횡령 안 되고, 침탈, 선의 제3자에게 안 된다는 거, 그걸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자, 10번,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점유자가 점유를 직접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사용할 경우에 사용이익도 뭐가 돼요? 과실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다 하여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불법행위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불법행위가 있다면, 과실이 있어서 고유과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배제되는 건 아니다. 자,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 과실 수취했네요. 그럼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으나 유익비하고 특별청구권, 특별필요비는 청구가 가능하죠. 4번에 점유자에게 본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점유자 회복자 여기 본권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아까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도 8번 문제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적법한 권한이 있어요. 그럼 201조, 202조, 2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적법한 관계가 없다면 201조, 202조, 203조를 적용할 수 있지만 적법한 요 권한이 있다면, 본권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5번에 임차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 점유자, 그죠? 점유물 멸실 훼손에 대해서 이익 현존이라고 했는데요. 임차권이잖아요. 그럼 현존이 아니에요. 이건 뭐가 되죠? 이건 선타가 되거든요. 그럼 선타는 뭘로 가야 돼요? 전손해,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임차권은 선타입니다. 알겠죠? 선의 점유자지만 타주니까 전손해를 배상해야 되지 현존으로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모두 유념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11회 주간평가를 좀 정리했는데요. 지금 11회는 우리가 점유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점유권은 두 문제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한 문제나 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이것만 숙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감사합니다.